안녕하세요, 마미아입니다. 오늘은 리눅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전에 올렸던 리눅스 시스템의 백업과 복구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작을 해볼 테고요.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터미널을 하나 열겠습니다. 우선 루트로 로그인을 할게요. 수를 입력해 가지고요,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 사용자가 루트로 바뀌게 됩니다. VMI로 한번 물어볼까요? 루트로 바뀌었죠? 루트라고 대답을 해주죠. 자, 이 상태에서 백업과 복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루트가 되는 게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파일과 폴더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요. 루트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디스크 상태를 한번 볼 텐데요. fdisk 명령을 해가지고요, L 옵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현재 디스크들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SDA A로 잡혀 있는 거는 현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드 디스크고요. 여기 SDB B로 잡혀 있는, 이게 지금 현재 USB를 제가 꼽아놨는데 그게 지금 SDB로 잡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파티션이요, SDB 숫자 2. 이 파티션이 리눅스로 만들어져 있는 파티션인데, 여기에 지금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블로그에 올려놨던 그 파일대로요, 제가 USB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는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집에서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를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참 편리하죠. 이 두 개를 R싱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백업과 복구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 사용하던 그 환경 그대로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밖에서 업데이트가 돼 있다면 집에 와서 다시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편리하겠죠. 자기가 쓰고 있는 환경을 그대로 밖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의 백업과 복구를 연습을 해보면서 이렇게 USB나 외장 하드, 외장 SDD 이런 매체에 리눅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다니시면 참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려는 작업은 지금 이걸로 부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매체요, USB로 꼽아져 있는 이 리눅스를 마운트 해가지고요, 그대로 백업을 한 다음에 다시 다른 USB를 꼽아가지고 그 USB에 복구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팅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보면 완벽하게 백업을 했다가 복구를 한 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백업을 하기 위해서요, 이 USB 두 번째 파티션을 마운트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운트를 해 놓은 상태라 언마운트를 좀 할게요. 언마운트 명령형은 umount죠. unt dv sdb e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마운트가 끊어진 상태고요. 다시 마운트를 하겠습니다. 마운트 dv sdb 2번을 mnt로 마운트를 할게요. ls mnt 하고 봐보면 지금 여기 두 번째 파티션이요, 이게 mnt라는 폴더에 마운트가 돼가지고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백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백업이 되는 것이죠. 그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타르 명령을 통해 가지고 백업을 할 텐데, 타르 만들 때는 cf 옵션을 주죠. 그래서 먼저 이제 파일 경로와 이름을 정해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리커버리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탭을 입력을 해 볼게요. 한 번 누르면 파일이 여러 개니까 안 나오는 상태인데,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미 저는 이렇게
모든 파일을 백업을 해 놓아 있는 상태예요. 이 파일은 리눅스를 설치하고서 곧바로 백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한 다음에 곧바로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유틸이라든지 그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제 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에는 이제 유틸이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설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백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두 번째 파티션, 이거는 설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파일명을 이렇게 줘서 백업을 할 텐데요. 이제 이 gz라고 한 거는 gzip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적어 볼게요. 리눅스 k_17. 그래서 이번에는 xz, 이 파일로 백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 xz라는 확장자 명은 대문자 j라는 옵션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xz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압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gzip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gzip보다는 xz가 알고리즘이 더 좋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그렇다고 하니까요. xz, 앞으로는 xz를 통해 가지고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대문자 j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를 백업을 할 것이냐, mnt의 폴더에 지금 저희가 마운트를 해놨죠. 그러면 이렇게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타르 명령을 통해 가지고 파일을 묶게 되면 경로도 같이 묶어지는데 앞에 이 mnt가 붙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다시 풀어보면 mnt하고 이제 이 밑에 이 파일들이 다 풀리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파일들은 루트라는 그 맨 상위 디렉터리에 풀려야 되는데 앞에 mnt가 붙어버리면 이 부팅이 잘 안 되겠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팅 설정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에 나중에 폴더를 만든다든지 어쩐다든지 할 때 mnt를 계속 입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타르로 백업을 할 때는 원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작업을 해라 라고 적어놨었죠. 그래서 이 mnt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대로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여기까지 Ctrl Shift C를 눌러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이 명령은 지우고요. 전에 cd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mnt. 그래서 ls를 해보면 지금 cd로 mnt로 이동을 한 상태고요. 이제 명령에 pwd라고 있는데요. 현재 경로가 어딨냐를 물어보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mnt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Ctrl Shift V를 눌러가지고 아까 복사했던 명령을 다시 붙여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타르 파일을 만들겠다. 어디에다가 데이터 리커버리 아래 리눅스 kfull taru.xz로 옵션은 다시 압축을 시키겠다. 뭘로? xz로 압축을 시키겠다. 그럼 어디를 줘야 되겠죠? 현재 경로를 뜻하는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가 mnt이기 때문에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파일과 폴더들, 이게 이 경로에 이 파일 이름으로 묶어지고 압축이 되는 거죠. 자, 그대로 엔터. 그러면 현재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고 취소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이 파일이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그냥 풀어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 파일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게 다 끝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저를 다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계속 만드시고 영상은 멈춰 놓으세요. 그리고 파일이 다 만들어지면 지금부터 이 작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에 보면 현재 백업을 해놨던 MNT, 여기 그 USB가 꽂혀 있는 상태죠.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U마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U마운트 MNT 하게 되면 마운트가 안 되죠. 타겟이 바쁘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이 사용자가 이 MNT 폴더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는 다른 어떤 매체, 어떤 유틸이 이 폴더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 또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cd 명령을 이용을 하면 이 해당 유저, 현재는 루트이기 때문에요. 루트의 홈 디렉터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U마운트, 네, MNT를 하면 정상적으로 마운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MNT 하면 아무것도 없죠. 자, 지금 마운트 해제가 됐고요. 그러면 이 USB를 이제 빼고요. 백업이 끝났으니까요. 다른 USB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USB를 지금 꼽았는데요. 현재 여기는 X 윈도우가 깔려 있는 상태라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텍스트 모드에서도 USB를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파티션 그 디스크 정보를 봐보면 알겠죠. F디스크 L 옵션을 줘서 F디스크 L 옵션을 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는 110 몇 기가였는데 지금은 15기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SB가 지금 바뀐 거예요. SDB로 같이 잡혀 있고요. 여기는 지금 파티션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윈도우, 리눅스 하나, 둘, 3개를 설치하게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블로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볼 테고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다 지우고 여기에다가 아까 백업을 했던 그 파일을 이제 풀어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 디스크를 포맷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파티션도 지금 4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만들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F디스크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장치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DVR에 SDB. 네, 이렇게 하면 이 디스크를 F디스크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엔터 치면요. 지금 명령 모드로 들어와 있어요. 커맨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M을 입력을 하게 되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를 보는데요. 보면 쭉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Delete a Partition이라고 D 옵션이 있죠.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파티션들을 다 지워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파티션을 하나 생성해도 되는데 아래에 보면 이 O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비어있는 도스 파티션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걸로 해가지고 디스크를 초기화를 그냥 시킬게요. 자, 일단 P 옵션을 입력을 하게 되면 P 메뉴를 입력하면 현재 상태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아까 그 F디스크 L로 봤던 그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4개의 파티션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죠. 자, 이거를 O를 입력을 해가지고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P를 눌러보면 네, 파티션이 사라졌죠. 새로운 도스 파티션으로 지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W를 입력하면 그대로 저장이 돼서 파티션 정보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 상태에서 Q를 입력을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quit이겠죠. 빠져나오게 되면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다시 잡히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다시 들어가서 P를 보면 그대로 살아있죠.
아까 분명히 지웠는데도 그대로 살아있는 이유는 저장을 안 했어요.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F디스크로 뭔가를 작업을 막 하시다가 마지막에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빠져나오면은요, 아무 작업도 안 되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을 완료를 하려면 W를 입력해가지고 저장을 꼭 시키셔야 되고요. 이제 뭔가 잘못됐다, 그냥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면 Q를 입력해서 그냥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들어 볼게요. O를 입력해서 디스크를 새로운 도스 파티션 디스크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자, P를 입력해 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명령은 n입니다. add a new partition 해가지고, 자, n을 입력을 해보면은요, 지금 어떤 파티션 타입으로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메리 파티션하고 익스텐드 파티션이요. 위에 프리메리는 기본 파티션이고, 밑에는 확장 파티션인데요. 이 시스템이 부팅이 되고 하려면 부트 레코더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프리메리 파티션만이 부트 레코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텐드 파티션은 부팅이 안 되는 파티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OS를 쓴다고 하면 각각 프리메리 파티션으로 파티션을 나눠줘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만 쓸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하나여도 프리메리 파티션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가 P로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면 프리메리 파티션으로 입력이 됩니다. 엔터 치고요. 파티션 넘버는 1부터 4까지를 줄 수가 있는데요. 1번, 디폴트 1번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요. 퍼스트 섹터, 네, 디폴트가 2048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앞에 실린더는 부트 영역이에요. 부트 영역과 이 파티션 정보들이 들어가는 영역이라서 그 영역은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48, 2메가 이후부터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고 모든 디스크의 퍼스트 섹터는 2048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엔터 치면 되겠죠. 라스트 섹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섹터를 줄 것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2048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파티션이 하나만 있는 상태로 디스크가 다 잡히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사이즈를 줘서 파티션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할 때는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플러스 얼마, 뭐 기가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뭐 3.6 기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3.6기가가 잡히는 거죠. 첫 번째 파티션으로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n을 입력을 해가지고 또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하나만 만들 거니까 기본값 맨 마지막으로 두고 그냥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 치면 이거를 물어보는데요. 그 시그네처를 지울 것이냐, 지우시면 됩니다. Y. 네, 그러면 지금 파티션이 만들어졌어요. P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SDB1으로 잡혀있는 2048부터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리눅스 파티션으로 지금 잡혀있죠. 여기에 만약에 이제 윈도우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할 거다 그러면 이 타입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타입 바꿔주는 거는 T를 입력하면 됩니다. T를 입력을 하면 어떤 코드로 할 것이냐라고 지금 물어보는데 L을 입력하면 모든 코드를 보여준대요. L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코드들이 나오죠. 0부터 해가지고 FF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7번이 NTFS, 윈도우즈에서 쓰는 그런 파티션이고요. 여기 보면 83번이 리눅스 파티션입니다. 82번은 수압이고요. 그러니까 리눅스와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와 이거 하나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겠죠. 우리는 리눅스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이걸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뭐 들어왔으니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이 나와 있죠. 83번 리눅스로 타입가 잡혀 있다. 이 상태에서
W를 입력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아까 전에 있던 4개의 파티션이 있던 거는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지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눅스 지금 시스템을 만들 거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W를 입력하죠. 엔터. 네,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된 것이고요. F디스크로 확인을 해볼까요? L 옵션을 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아까 4개였던 게 지금은 하나로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파티션을 나누는 거고요. 이제 파일 시스템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포맷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포맷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작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 이 공간을 이제 리눅스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밭으로 치자면 밭고랑을 나눠준다는 거죠. 논으로 치냐면 논을 경작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포맷을 할 텐데요. 그때는 mkfs라는 명령이 쓰이게 됩니다. mkfs. 우리는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을 할 거니까요. ext4로 포맷을 할 테고요. 장치는 여기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장치명. 네. dv sdb1. 이 상태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파티션으로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하게 됩니다. 리눅스 파일 포맷은 금방 끝나니까요. 15기가 정도 되더라도 금방 끝나니까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블로그에도 적어놨는데요. NTFS로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분은 MKFS, NTFS, 네, 그리고 그 빠른 포맷을 위해서 대문자 Q 옵션을 줬죠. 그리고 장치명을 입력하시면 NTFS로 파일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4개였는데 하나로 바뀌어서 이제 파일 시스템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치에 이렇게 자동으로 다시 인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운트를 해야 되겠죠. 마운트 해가지고 아까 백업을 해놨던 그 파일을 풀어놓고 부팅 정보만 제대로 입력을 해주면 이제 완벽하게 그 USB로 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쓸 건데요. FS 탭에 그 UUID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파일 시스템 UUID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 놓을게요. Ctrl Shift C 눌러서 복사를 하겠고요. 여기에서 하지 않아도요. 나중에 blki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blkid라고 입력을 하면 현재 지금 장치되어 있는 디스크들의 UUID, 라벨까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복사했던 게 이게 되겠네요. 네, 9BB로 시작되는, 여기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운트를 해볼게요. 마운트 dv sdb1을 mnt에 마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d mnt로 이동을 해서 ls 해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거는 그 휴지통 같은 개념이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백업을 해놨던 그 파일을 풀어넣으면 됩니다. 타르 명령을 이용해서 풀어넣기는 xf죠. xf 파일 경로 데이터 아래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백업을 해놓는 그 파일 아래 그 경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K에 여기에서 이제 탭을 제가 지금 2번 눌렀는데요.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 글자와 똑같은 글자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요. 제가 L만 입력을 하고 탭을 누르면 이제 L이 포함되어 있는 그 같은 파일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K까지만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탭을 한 번 더 눌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linux-k라는 그 앞에 돼 있는 파일이 지금 3개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이 3개라서 자동 완성이 끝까지 다 안 돼 있고 여기까지만 완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K 중에서 우리는 아까 백업을 해놓은 게 이 파일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이 파일이 되시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다가 취소를 했죠. 취소를 하고 이거요. 네, 이 파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K 17 풀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끝까지 자동 완성이 되죠. 왜냐하면 17을 해서 F가 들어가 있는 파일은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동 완성 기능을 이렇게 사용하면 편리하시고요. 자, 이 파일을 현재 경로에 풀어넣겠다, 그런 뜻이겠죠. 자, 엔터 쳐보겠습니다. 현재 이 파일이 USB에 정상적으로 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파일 풀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V 옵션을 추가하면 되겠죠. 제가 일단 취소를 해보고요. V 옵션을 다시 한번 줘볼게요. 지금 USB에서 써지고 지금 그러는 중이라 약간 느린데요. 잠깐만요. 자, 이 상태에서 V 옵션을 주면 그 파일이 써지는 그 내역이 이제 보여지면서 작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점이 붙어서 그대로 루트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아까 MNT라는 폴더가 들어가면 여기에 앞에 MNT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쩌면 못 쓰게 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에서 백업을 했던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예상이 되니까요. 잠깐 멈춰 놓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백업이 다 될 때까지 잠깐 멈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와, 오래 걸렸네요. 지금 제가 바꿔서 꼽아놓은 USB가 2.0이거든요. 그냥 부팅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시험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래 USB는 3.0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래는 안 걸렸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제가 블로그에도 그 적어놨듯이 2.0은 부팅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느리거든요. 되기는 되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OS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사용을 하실 때 USB 3.0 이상을 사용을 하시고요. 외장 하드라든지 외장 SDD 같은 기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LS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가 잘 되었죠? 현재 지금 이 폴더가 MNT 폴더가 아까 마운트 했던 그 USB 폴더인데 모든 파일과 폴더가 정확하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부팅 정보만 입력을 해주면 완벽하게 이제 부팅이 되는 디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GRUB를 여기 F디스크 L로 한번 볼게요. GRUB를 이 장치에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입력, 그러니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명령이 grub -inst install, 네, grub install. 여기에 장치명 dev sdb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가 이제 여기에는 부팅 정보가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부팅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부팅 폴더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으로 하시면은 부트, 여기 지금 MNT 복사했던 여기에 부트에 기본적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부트 디렉토리. 부트 디렉토리는 해가지고 mnt 아래 부트, 이 디렉토리가 부트 디렉토리다 라고 지정까지 해주면은요, 아주 정확하게 grub가 설치가 됩니다. 엔터. 이런 메시지들이 쭉 나올 테고요. 현재 여기 부트 디렉토리 아래에 보시게 되면 뭐 i386이라는 폴더도 있고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그 폴더들을 같이 이제 점검을 하면서 설치를 할 거예요. 그 폴더가 없으면 그 폴더를 복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마쳤습니다. 보고된 오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영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grub가 잘 설치가 된 것입니다. 자, grub 설치를 했으면 grub.cfg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 ls 해가지고 여기에서 ls boot 아래 grub 폴더라는 아래를 보시면 여기 grub.cfg라는 이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이 이제 부팅 설정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현재 지금 mnt 이 폴더에 복사되어 있는 이 부트 정보는 현재 백업을 해놨던 정보죠. 백업을 해놨던 정보이기 때문에 이 mnt 폴더가 이제 디스크가 돼가지고 부팅이 될 때는 이 정보를 읽어들여서 부팅을 못합니다. 부팅 정보가 틀려요. 그래서 이 디스크에 맞는 부팅 정보를 이 cfg 파일, grub cfg 파일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명령은 grub, 아까는 인스톨이었는데요. mkconfig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O라는 옵션을 줘야 되고요. O라는 옵션은 이제 파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고요.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mnt boot 아래 grub 아래 grub.cfg. 네, 이렇게 경로를 주면 이 경로에 이제 이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부팅되어 있는 컴퓨터는 이 mnt 폴더에 있는 이 디스크가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는 다른 컴퓨터로 지금 이 디스크를 복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config 파일을 만들어주게 되면은요, 현재 있는 컴퓨터, 이 부팅되어 있는 컴퓨터의 정보가, 그러니까 그게 이 cfg 파일에 입력이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mnt 폴더에 복사된 이 디스크는 여기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다른 디스크로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편하겠죠, 부팅할 때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기 전에요, 이제 제가 잠깐 볼게요. 컨트롤 C로 이거를 복사를 해 놓고요, 이 명령을 다시 지우고요. 현재 mnt라는 폴더 여기와 ls 루트 폴더를 한번 볼게요. 최상위 폴더를 보게 되면 이제 어차피 같으니까 이렇게 같게 돼 있는데, 이 지금 루트 여기 최상위 폴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요. 여기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이 proc이라는 폴더와 sys라는 폴더, 그리고 dev라는 폴더, 이 폴더들이 현재 부팅되어 있는 장치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폴더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요, 이 폴더들을 현재 여기에 마운트가 돼 있죠. 마운트가 돼 있는 상태예요, 현재 컴퓨터에. 그러면 이거를 언마운트를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마운트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부팅이 돼 가지고 쓰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마운트 옵션 중에서 바인드라는 옵션을 줘서 마치 이 폴더가 이 폴더로 마운트 돼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인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결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mnt 폴더에 있는 프록도 지금 루트 폴더에 있는 프록이라는 폴더에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sys 폴더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dev 폴더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개의 폴더를 바인드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 mnt라는 폴더에서도
이 부팅 정보들을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 CFG 파일을 만들어주면 이제 MNT라는 이 디스크 자체에 CFG 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디스크로 부팅을 했을 때 이제 이 디스크가 주가 돼서 부팅이 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마운트라는 옵션을 주고요. 마운트라는 명령에서 바인드라는 옵션을 준 상태에서요. 현재 루트 폴더 아래 프록이라는 폴더를 MNT 아래 프록이라는 폴더로 바인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sys 폴더, dev 폴더를 같이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2번을 입력하고 명령어를 쭉 치면 앞에 명령어를 다 수행을 한 다음에 끝나면 다시 뒤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령어를 계속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줘도 되고요.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고 입력을 해도 됩니다. 마운트, 바인드, sys 폴더를 해야 되겠죠. mnt sys로. 네. 마운트, 바인드, dev 폴더를 mnt의 dev로. 그 다음에 마운트, 바인드, 이 VR에 PTS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거를 mnt의 dev의 PTS로. 이렇게 4개의 폴더를 바인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dev하고 dev PTS는 순서를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dev를 먼저 바인드를 해주고 dev 아래에 있는 하위 폴더인 PTS를 바인드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언마운트를 할 텐데 언마운트는 이것의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마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마운트가 된 상태예요.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오면 마운트가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 정보가 이 MNT에서도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MNT에서 이 CFG 파일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MNT 루트를 바꿔 볼게요. chroot, 네, 이 명령이 있는데요. chroot mnt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루트 폴더가 mnt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볼까요? 자, ls root라고 입력을 해 보면은요. 네. 여기 지금 ls 루트에는 뭐 데이터 폴더도 있고 이랬는데 mnt 폴더에는 ls 명령을 해보면 그게 없었죠. 그러면 ls 루트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고 여기 mnt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루트가 mnt로 바뀐 거죠. 이 명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루트를 바꿔주는 명령 chroot 경로, 이거를 입력을 해주면 그 경로가 루트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 바인드 했던 dev pts, proc, sys, 여기에 지금 현재 컴퓨터 부팅되어 있는 그 드라이버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루트를 바꿔준 상태에서 여기에서 mk config를 해보면 이제 이게 마치 mnt로 지금 부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mk config를 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grub mk config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사해놨던 이 명령이죠. grub mk config 5 옵션을 반드시 줘야 되고요. 여기 이제 경로가 mnt boo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mnt를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루트가 mnt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boot 아래 grub 아래 grub cfg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면 현재 이 루트인 mnt에서 바로 이쪽에 작업이 되게 됩니다. 자, 엔터. 이제 부팅 설정 파일들을 쭉 읽어가지고 어떤 부팅 정보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다 찾아내서요. 여기에서 이제 부팅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막 찾고 있죠. vmem 리누즈 이 시리즈를 각 버전별로 이렇게 찾았고요.
mem테스트, 메모리 테스트 할 수 있는 그것과 여기 지금 SDA2를 찾았는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팅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MNT 폴더인 이 USB로 부팅을 해보면 이게 후순위로 이렇게 잡혀 있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chroot 바인드 해가지고 chroot 명령을 통해서 mkconfig 명령을 실행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는 윈도우즈 10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이것도 지금 인식을 했고요. 마지막에 done이라고 이렇게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루트가 MNT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 상태를 빠져나오겠습니다. exit를 입력해 가지고 빠져나오면 경로가 다시 MNT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에서요, 아까 마운트 했던 그 바인드 됐던 그 폴더들을 다시 언마운트를 하겠습니다. umount mntr의 dev pts umount mntr의 dev umount mntr의 sys umount mntr의 proc 이렇게 해주면 아까 바인드 했던 그 폴더들이 지금 전부 다 언마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팅에 관한 정보를 잘 입력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fstab이라는 그 디스크를 인식하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수정을 해주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mnt 폴더죠. mnt 폴더에서 여기 지금 ls로 한번 봐볼게요. 부트 아래 부트가 아니라 etc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etc 폴더 아래 fstab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봐보면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vi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etc 아래 fstab. 네, 제가 동영상을 이거 다시 보다가요, 다시 지금 녹화를 하는데요,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편집을 하겠고요. 지금 보면 여기 vi로 편집한 게 루트 아래 etc 아래 fstab을 지금 편집을 했잖아요. 이 파일은 지금 현재 부팅되어 있는 이 컴퓨터의 fstab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수정을 해버렸고요. 이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디렉토리가 이렇게 mnt 폴더이기 때문에 이 앞에 슬러시 루트라는 이거를 입력을 안 하고 그냥 etcr의 fstab 이 파일을 수정을 해야 하는데 잘못 수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려면 vi 현재 디렉토리 etcr의 fstab을 수정을 이렇게 입력을 하든지 절대 경로를 주려면 mnt 아래 etcr의 fstab 이거를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아주 다른 파일을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만약에 재부팅을 했다면 이제 제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그 블로그에도 적어놨듯이 백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ls로 한번 백업 해놓은 폴더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fstab이라고 있죠.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그 중요한 파일들 grub cfg 파일, fstab 파일, 그리고 제가 이제 부팅 정보를 다른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해놨던 40_custom 이라는 이 세 개 파일을 백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그냥 다시 복사를 해놓으면 깨끗하게 다시 원래의 상태가 되겠죠. 일단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캣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cat data recovery 아래 fstab. 아까 제가 지워버렸던 그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다시 있습니다. 제가 수정을 했던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루트 아래 etc 아래 fstab이죠.
네, 여기에서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지워져 버렸죠. 이거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수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폴더에 있는 이 파일을 여기에다가 다시 복사를 해 놓으면 다시 원상태가 되겠죠. 복구를 하겠습니다. 자, cp 뭐 A 옵션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데이터 아래 리커버리 아래 fs 탭을 루트 아래 etc 아래로 복사를 하겠다 하면 다시 캣으로 열어보겠습니다. etc 아래 fs 탭을 열어보면 네, 지금 제가 백업을 해놨던 파일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복구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제 컴퓨터를 부팅을 하게 되면 이제 부팅이 잘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강좌를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잘못 수정을 해버렸던 제 컴퓨터의 fs 탭 파일을 다시 백업을 복구를 해가지고 복구를 시켜놨고요. 이제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vi 자, mntr의 etcr의 fs 탭이죠. 네, 이 파일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파일이 열렸죠. 여기 보시면 지금 vi로 들어와 있는 이 상태, 처음 들어온 상태는 커맨드 모드라 그래가지고요. 입력은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타자를 치셔도 입력은 되지 않고요. 만약에 타자를 막 치다가 이상하게 돼버렸을 경우에는 일단 ESC 키를 누르시고요. 콜론을 입력을 해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콜론이 뜨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는데 Q를 입력을 하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vi를요. 만약에 Q를 입력을 했는데도 뭐 메시지가 뜨면서 안 나오시게 되면 뭔가 편집을 수정을 해버린 건데 그때는 콜론을 입력을 하고 Q를 입력한 상태에서 느낌표까지 입력을 해주면 저장하지 않고 빠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빠져나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ESC 키를 입력한 다음에 명령 모드로 지금 들어온 상태에서 콜론 Q 또는 콜론 Q 느낌표를 입력하시면 빠져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vi로 입력을 해서요. 여기는 방향키를 누르셔도 되는데 vi 이 자체 기능에 있는 이 커서를 옮기는 키가 있거든요. J키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지고요. K키를 누르면 위로 올려지고요. L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 H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입니다. 이게 이제 방향키가 없는 키보드, 네, 그런 키보드를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커서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라인은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 루트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마운트 위치가 루트로 돼 있죠. 네, 여기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 파일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그게 그대로 복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원래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는 다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루트가 지금 어떻게 마운트 정보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틀리면 부팅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현재 우리는 파티션을 하나만 잡아놨죠. 그래서 나머지 파티션들은 이제 여기에 입력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입력해 놓으면 괜히 오류만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해당되는 라인, 네, 이렇게 삭제하려는 라인에 두고서요. D를 2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되죠. 커서가 지금 또 여기에 위치해 있죠.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루트니까 지우면 안 되고요. 아래로 J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서 DD 또 네, 여기에 있죠. 자, DD 누르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하나만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UUID 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복사를 해놓다가 제가 지금 다른 거를 복사해 가지고 지금 정보가 지금 바뀌어 있을 건데 잠깐만요. 일단은 저장하고 빠져나올게요. 자, 지금 명령어 모드죠. 그러니까 ESC 키 뭐 안 누르셔도 되는데 한번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눌러서 콜론 WQ
네, WQ까지 입력을 해주면 저장하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WQ를 입력해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엔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blkid 명령을 해볼게요. blkid. 네, blkid 명령은 그 각 라벨과 UUID를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디스크가 각자 다르게 잡혀 있을 수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SDB1 이게 지금 방금 작업했던 그 USB 이거든요. 여기에서 UUID 이 부분 있죠? 이 숫자 부분이요. 네, 여기를 Ctrl Shift C 복사를 해가지고요. VI 자 MNTR의 ETCR의 FS 탭이죠. 네, 이 파일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커서를 J로 이동을 시키고 L로 이동을 시켜서 자 여기 이제 커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부터 지우려면 X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명령어 모드에서 X키. 그러면 한자씩 이렇게 지워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요. 자, 여기에 입력을 하려면 I키를 누르면 됩니다. I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여기 타자를 치면 이제 입력이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다시 지웠고요. 아까 복사했던 Ctrl Shift V를 입력하면 붙여넣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루트 폴더에 방금 우리가 작업했던 이 UUID, USB 이게 이제 잡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옵션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ext4 errors는 remount -r로 0, 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정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ESC키를 눌러서 명령어 모드로 나온 다음에 WQ 입력해 가지고 저장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지금 다 된 거예요. 이 상태가 이제 완벽하게 부트에 있는 부트 정보요. grub cfg 파일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만들어졌고 fs 탭도 잘 수정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파일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어떤 시스템이라도 나머지 파일들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부팅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대로 지금 USB로 부팅을 해보면 부팅이 잘 되겠죠. 제가 부팅을 하려면 이 시스템을 끄고 부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부팅이 잘 될 겁니다. 제가 이 강좌 동영상 녹화를 마친 다음에 부팅을 시도를 해볼 텐데요.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영상이 블로그에 올라가지면 아,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눅스 시스템의 백업과 복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보시고 백업과 복구를 잘 하시고요. 리눅스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